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을 정말 조용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바꾸고 있다는 거 다들 느끼시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AI 개인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혁명이 도대체 뭔지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처럼 내 건강 관리까지도 완전히 나만을 위해 맞춰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 같으세요? 아니에요. AI 개인화 혁신은요,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AI 개인화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딱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최적화된 컨텐츠나 서비스를 주는 기술이에요. 이건 그냥 물건 추천해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 삶 전체를 아예 새롭게 짜는 핵심 열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이 기술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리고 이 변화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397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80조 원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예 산업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데에는 사실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과거를 설명하는 기술 단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이게 왜 일어났지? 하고 원인을 진단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하고 마침내 자,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 하고 해결책까지 처방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AI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핵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진짜 슈퍼맨처럼 만들어주는 증강지능, 그러니까 초능력 파트너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인간하고 AI가 손을 잡는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기술이 실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 이게 궁금하시죠? 특히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의료나 공공안전 같은 분야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기존 의료 생태계는 종종 투박하고 개인화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 지금 의료계의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병원 중심의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AI 개인화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암 치료 분야를 보면요. AI의 활약이 정말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랍습니다. AI가 사람이 보려면 몇 년은 걸릴 그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를 순식간에 싹 분석해서요. 이 환자한테는 어떤 약물 조합이 제일 효과적일지 딱 찾아내는 거예요. 덕분에 효과 없는 치료 받으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치료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혁신이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거리로 한번 나와볼까요? 스마트 시티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AI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도시 전체의 안전을 24시간 내내 지켜주면서 우리 일상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언제나 그림재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AI 개인화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윤리적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원래 AI를 쓰는 목표는 인간의 편견 없이 아주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뭐냐면 알고리즘이 오히려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 심지어 더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편향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보통 2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첫째는 AI가 배우는 데이터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개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예요. 이걸 내 집단 동질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가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설계 단계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결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접근법이 달라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은 일단 혁신을 밀어주자는 쪽이고 유럽연합, 즉 EU는 위험한 건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 쪽이에요. 특히 처벌 수위를 한번 보세요. EU는 잘못하면 회사 전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을 묻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억제력 격차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벌이 너무 약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에이 그냥 벌금 좀 내고 말지 하면서 안전이나 공정성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쫓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과 또 만만치 않은 위험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AI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딱 이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연결해서 한 사람을 제대로 깊이 이해해야 하고요. 둘째, 아예 개발 첫 단계부터 이건 공정한가? 를 따지는 윤리적인 고민을 시스템 안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말뿐이 아닌 진짜 힘을 가진 강력하고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죠. 결국 기술, 윤리, 제도가 삼박자로 딱딱 맞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AI가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미래의 규칙을 과연 누가 만들고 또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